우선 그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독재적이고 후진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이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도 썼습니다마는 그 한 알의 사과를 따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거침없이 베어버리는 그런 만행, 만용, 정당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고 반상식적이고 비지성적이고 비역사적이고 비국민적이고 비국제적인 반국제적인 이런 처사는 그 20수년 전에 유신 체제 때나 가능했던 일이다. 그만큼 지난 그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민주화를 추구해 왔고 제도적으로나 국민 의식으로 대단히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가 진척이 됐는데 국사교과서를 그렇게 바꿔치기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후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됐거든요. 현실적으로 친일파 청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의식이나 현행헌법도 그렇고 재헌헌법도 그렇습니다. 친일파를 척결하고 민족 정기를 세우고 중경 임시정부를 법통으로 세운다. 이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헌법상의 전문이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면서 친일 세력들이 역사의 현장에, 권력의 현장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일 반민족 세력이 국가 권력의 중심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이제는 드러내놓고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임시정부를 훼손하고 심지어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는 따위의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언행을 거침없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대단히 잘못된 행태 중에 으뜸이 역사교육을 제대로 못한 건데요. 일본이 우리를 강점해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사 우리 역사책을 몰수한 게 한 20만 권쯤 됩니다. 그 많은 우리 역사책을 몰수하고 바로 그때부터 조선사 편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선 역사를 북쪽은 중국 대륙이 지배하고 남쪽은 일본이 고대 때부터 지배해서 이른바 임나 일본 부서를 퍼뜨리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런 당파 싸움이나 하고 또 그런 잘못된 유교 정책에서 사대주의 사상이나 가르치고 했다라는 그런 왜곡된 교육을 만든 게, 그런 내용을 다 심은 게 조선사 편수 일본이 만든 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병도라든가 최광,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거의 편수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 후에 주로 역사학계의 태도라고 불린 이병도 씨의 식민지 사관, 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올곧게 살아남아서 주역이 되고 심지어는 장관까지 했죠.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키우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새끼를 치우고 해가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역사학계의 주류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2년 정도를 남겨놓고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왜곡, 국정화 자체는 반드시 실패할 거다.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 보수 농객, 보수 지식인들은 논리가 막히면은 북한을 끌고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제는 논쟁을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국민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언제까지나 북한을 끌어들여가지고 용공, 좌경, 종북으로 몰아붙이고 국민들이 오히려 비웃고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양태의 언행,
이것은 집권당 대표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도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이제 이렇게 그 국정교과서 카드를 꺼낸 게 한 2년 전에 그 교학사 교과서를 자기네들은 아주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채택한 학교가 딱 3군데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국민들 수준이 그 정도는 넘어섰습니다, 지금. 그래서 헛 예산, 국가 예산의 그런 낭비, 그리고 국민 의식을 분열시키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괜스레 그렇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은 이제 대통령 스스로가 거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